An event titled Again Pyeongchang was held from February 7th to the 17th to commemorate the one-year anniversary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Games. It received global spotlight and was a special event as it revived the spirit of peace, a message that stood out at last year's Winter Games. On today's Heart to Heart, Lee Hee-bum, the president and CEO of the Pyeongchang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018 Olympic Winter Games. Let's get the behind-the-scenes stories of the hosting of the Pyeongchang Winter Games and learn more about President Lee Hee-bum on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은 사실 끝났지만 여전히 바쁘시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작년 3월 18일 날 끝났지만은 네. 법적으로는 아직 조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1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평창올림픽에서 여러 가지 받은 노하우를 요 다음 동계올림픽이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거든요. 네. 베이징에 전수를 하는 역할을 해왔고 또 IOC 총회에서 우리 결과 보고를 해왔습니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조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2026년 아직 개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평가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조직위원회 위원이신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보통 이제 올림픽은 7년 전에 이제 개최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네. 거기도 지금 경기장 건설하느라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베이징도 동계올림픽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경험을 베이징 조직위원회 가서 전수하는 네.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직위원회에 일하던 직원들도 한 10여 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20년에는 동경이 하계올림픽을 합니다. 또 2022년에는 베이징이 동계올림픽을 하거든요. 네. 올림픽의 아시아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큰형님 역할로 했으니까 네. 도쿄 조직위원회도 지금 한 10여 명이 가서 또 우리 업무를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원부의 장관이실 때도 중국을 아무래도 좀 자주 방문을 하셨을 텐데 그때와 지금 분야도 완전히 다르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확연히 다를 텐데 어떠세요? 제가 장관을 한 것이 벌써 3, 4년 전이니까 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죠. 제가 산업자원부 장관일 때는 주로 가면 이제 경제인들을 주로 만났고 지금은 이제 체육인이 돼서 주로 체육인을 만나게 됩니다만은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했지 않습니까? 하계올림픽을 하면서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네. 2022년에 이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겠다.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경제개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스포츠 분야에서도 스포츠 산업의 발전 또 스포츠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아주 맹연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때와 지금 가보면 중국이 완전히 다르게 자신감이 붙은 경제 대국으로서 위상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네. 사실 그동안 올림픽 같은 정말 대형 스포츠 행사는 이제 유럽 국가에서 많이 개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연속으로 이제 아시아에서 2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동계올림픽은 우리 그 전에 88 서울올림픽은 저희가 24번째 하계올림픽을 했고요. 네. 작년에 한 동계올림픽은 23번째 동계올림픽을 저희가 개최를 했는데 23번째지만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나라는 12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올림픽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제한이 돼 있는데요. 12개 나라 중에서 10개 나라는 유럽하고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 외에 두 개 나라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열렸던 평창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인 어게인 평창 행사에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더욱더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벌써 1년이 지났구나라고 하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저희가 내우외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밖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 위험, 미사일 위협이 계속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또 안으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그러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전체가 무슨 뭐 비리오 원상인 것처럼 좀 비춰지기도 하고 또 재정 면에서 저희가 3천억 적자 상태로 예산 편성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적자 올림픽 이꼴 바로 실패 올림픽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적자를 빨리 극복을 해서 균형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리띠를 쥐짰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마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하면 아무래도 북한 선수단 그리고 또 응원단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또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고 또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렸었는데 그때 그 현장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올림픽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제일 먼저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특징이 있고 또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가 남과 북이 갈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지정학적 특성 속에서 개최되는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 특히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이 되자마자 IOC 위원장하고는 이런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노력, 또 IOC와 노력, 또 국제경기연맹인 그 아이스하키 연맹은 르네 파젤 회장하고는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남북 단일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이스하키의 단일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는 가장 많은 46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를 했고요. 또 개회식에서는 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서 같이 또 입장을 했고 단일팀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남과 북은 결국 한민족이고 하나다라는 것을 정말 체감을 했고 더욱더 평화올림픽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죠. 저희 소망대로 또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남북 정상회의가 2차례 열렸고 북미 정상회의도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올림픽은 대단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북한의 연임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에 대한 글쎄요 약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북한의 이제 참가를 이끌어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북한이 참가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2017년도 미사일이 발사가 됐죠. 특히 유럽 국가 일부 국가들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되겠느냐 불참 도미노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또 IOC도 또 조직위원장인 저로서도 어떤 경우든 북한이 참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북한은 예비 올림픽 과정에서 예비 올림픽 과정을 통과한 것은 피겨 선수의 페어 두 선수만이 통과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예비 올림픽 과정에서도 통과하는 것도 힘들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OC는 결국 마지막에 와일드 카드라는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도출해낸 것이죠. 네네. 지금 IOC 위원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죠. 총 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IOC 몫을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르실 수도 예, 있으니까 예.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네. 사실 그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네. 또 하나의 성과입니다. 네네. 원래 우리가 IOC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IOC가 방송 지원금 또 IOC가 기업으로 받는 후원금 중에서 네. 6억 불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6억 우리 돈 한 6,600억 정도를 IOC로부터 돈을 받았죠. 네. 그거 말고도 뭐 수해가 났을 때 수해 의연금도 받았고 또 컨설턴트 고용도 받았고 등등 IOC가 여러 가지 도움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올림픽 끝나고 흑자가 나면 20%를 IOC 주게 돼 있었습니다. 아우. 근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IOC 총회에 제가 보고를 하면서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은 5,500만 불 우리 돈으로 약 619억의 흑자가 났다라고 보고를 했죠. 그러면 IOC가 20%인 1,100만 불, 120억 정도는 IOC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IOC 위원장이 그 단상에서 저하고 포옹을 하면서 네. 다시 포디움으로 가더니 평창올림픽은 아주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었다. 네. 또 3천억 적자를 지금 보고한 대로 619억의 흑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평창 조직위원회의 대단한 역할이 였다고 하면서 네. 20% 받는 것을 안 받겠다 와. 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쓴다면 네. 안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네네네. 이렇게 올림픽 성공이면은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조직위에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아까도 잠깐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껏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 굉장히 많죠. 우리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은 저는 누누이 평창 올림픽의 조직위원회나 또 그 예산 계약은 음모의 대상이었을 수는 있지만은 이제 비리의 원상은 아니었다라고 누누이 주장을 했고요. 만약에 잘못된 계약이 있다면 나는 조직위원장으로서 즉시 그만두겠다. 언제라도 그만두겠다. 네. 라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을 하고 여러 가지 공직을 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게 마지막 저희가 봉사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월급도 안 받겠다. 무보수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 정도로 네. 저는 자동차 번호판도 2018을 달고 모든 내 캐리어를 2018에 걸겠다라고 해서 네. 결국은 성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흑자 올림픽 또 성공 올림픽 역대 가장 성공한 올림픽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네. The 2018 Pyeongchang Winter Games delivered the message of peace, and it touched many avid sports fans. President and CEO Lee Hee-bum helped make the Winter Games very successful. So then, what is his special impetus that kept him going? Let us seek out the answer by learning more about his life. 이제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위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예. 원래 공학도가 되는 게 꿈이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가 1967년인데요. 네. 그때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처음으로 부흥기를 맞았죠. 그래서 제가 전자공학을 택했고 네.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공각도가 돼서 노벨상을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죠. 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미국 유학을 가려고 보니까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네.
미국을 갈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결국은 공학도 길을 접고 네. 제가 이제 행정고시를 보게 되어서 결국 공직 생활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네네. 또 한 번 유학 시절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이제 공무원이 됐습니다마는 네. 상공부 사무관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관 생활만 12년을 했습니다. 보통 한 5년, 6년이면 과장이 되는데 네네. 저는 12년 동안 과장이 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과장이 됐는데 또 한 가지 희망이 유학을 가야 되겠다고 네. 생각해서 정말 아주 남보다 늦게 유학을 갔습니다. 아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도서실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 맨 먼저 도서실에 앉으면 밤 12시 넘어서 청소한 아줌마가 제 의자 밑에 와서 빗자루를 툭툭 쓸면 제가 일어서는 어머. 결국 제가 이제 올해일 맞고 졸업을 했고요. 외국 학생 중에서 네. 제가 1등상을 받았고 지금도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의 동판에 네.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력을 보면은 사실 스포츠와는 별로 인연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직위원회로 이렇게 발탁하게 되셨는지. 그거는 뭐 여러 언론에서도 저한테 이제 단골로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저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위원장이 된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저희 대답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정부로서 국무총리실로부터 부탁을 받고요. 네. 물론 저 대답은 노였죠. 너는 할 수 없다.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조지 위원장의 발령이 났습니다. 네. 신문을 보고 위원장을 맡았죠. 사실은 조직위원장이 되면서 놀란 것은 물론 제일 놀란 것은 저 자신이죠. 국내 스포츠 전문가들도 물론 놀랐을 거지만 IOC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IOC의 조정위원장이 그 첫 주에 네. 한국에 와가지고 저를 일종의 면접을 했습니다. 이틀 면접을 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범 위원장은 스포츠 전문가가 아닌데 IOC로서는 불안하지 않느냐.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은 아주 놀랍게도 네. 나도 사실 이틀 동안 이범 위원장하고 정말 아주 인덱스하게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I was impressed by his energy and passion 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I will trust him. 아하. 나는 그를 믿기로 네.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범 위원장이 스포츠 문인환이라는 얘기는 국내외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스위스 로잔에 가서 IOC 위원장을 만났는데 또 똑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IOC 위원장이 역시 너는 굉장히 에너제틱하다. I will trust you. 그러고 난 다음에 IOC 위원장이 저보고 We are in the same boat. 그리고 sailing same direction. 네네. 이라고 하면서 그로부터 IOC 위원장은 저를 음량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쁜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메모장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오늘도 메모장을 이 자리에 혹시 들고 오셨나요? 항상 가지고 예, 다니시나 봐요. 메모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가 빽빽하게. 예, 뭐 빽빽하게 이렇게 네. 돼 있죠. 예,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기억이 한계가 있죠. 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어제 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숫자 같은 거는 네. 그렇죠. 그래서 메모를 합니다. 이제 저는 자다가도 머리맡에 이걸 두고 네. 뭐가 생각나면 자다가도 써가지고 네, 아침에 네. 보면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때도 있지만은 메모를 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에너지와 그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메모장만 봐도 예, 정말 예. 꽉 차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관을 할 때 네. 과장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그 과장 보고 야, 이 사람아 그 숫자 틀렸어. 그랬더니 아닙니다. 장관님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자네가 틀렸으면 다시 와서 내한테 보고를 하고 만약 내가 틀렸으면 그 장관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 한다 그러고 내 욕을 한번 하고 그러고 하라고 그랬더니 한 30분 후에 과장이 왔어요. 네. 와가지고 장관님 제가 틀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우리 직원들은
이걸 공포의 메모장이라고. 모든 걸 다 이제 기록해 두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다 적어 두시는 거잖아요. 기억을 했다가 또 얼마 지나면 이거 버립니다. 이거 보존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으세요? 그 많은 거를 다 아니, 뭐 직접 이거 다 모으면 적으셨는데. 우리 방에 한 칸 될 건데. 자, 이렇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 2026년이죠.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실 텐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예. 제가 2022년에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에 조정위원으로서 우리 경험을 전수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26년, 2024년에는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요. 네. 2028년에는 LA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026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선정 평가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합니다. 원래 평가위원은 이제 IOC 위원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제가 특별히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스웨덴의 스톡홀름하고 이태리의 밀라노가 네. 지금 후보지로 나 있어서 3월부터는 이제 평가위원으로 작업을 하고 올 하반기에 IOC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2026년, 2028년까지는 결정이 되고 우리가 2032년에는 서울과 평양이 이제 하계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겠다라고 오퍼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북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아마 2032년에 서울 평양이 하계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아마 한반도가 엄청나게 바뀌는 정말 평화의 제전으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은 2022년, 2026년까지 가기 때문에 네. 아마 머지않아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에도 제가 좀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네네.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넬슨 맨델라가 스포츠는 분열된 남아공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올림픽은 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가요? 올림픽은 사실 다른 경기하고 차이가 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차이는 올림픽의 역사입니다. 네. 올림픽은 지금부터 2800년 전인 기원전 776년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올림피아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그리스는 그때 도시국가 간의 동족 상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4년마다 한 번씩 무기를 내려놓고 제우스 신 앞에서 제사를 지내던 그 의식이 올림픽입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은 바로 평화의 상징에서 시작이 됐고 네. 지금도 평창올림픽 하기 전에 유엔에서는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은 바로 휴전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과 스포츠는 넬슨 만델라가 얘기했던 대로 스포츠 파워는 유나이트 피플이라고 네. 합니다. 사람을 통합하는 힘. 네. 우리가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들이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그 사람들이 피를 모아서 네. 결국은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스포츠 앞에서는 남과 북도 하나가 되고 네. 정치에 여도 야도 없는 하나로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는 이제 꺼진 지가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제 폐막식에서 이 평창의 정신은 평화의 정신이었고 이 평화의 정신은 한반도의 평화,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저희가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의가 2차례 열렸고 네. 또 북미 정상회의가 작년에 열린 데에서 올해 또 한번 열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한반도는 엄청난 평화의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창의 우리가 바람이었고 한반도의 평화가
평창의 기운을 받아서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하투하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범 위원장님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